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올해 첫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1월에 태풍이 발생하는 것은 7년 만의 일입니다. 2019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태풍 제1호 이름은 노카엔입니다. 라오스가 제출한 이름으로 제비를 뜻합니다. 지금 이 시각 북쪽에서는 폭탄 저기압이 동해를 지나 오호츠크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열대바다에 태풍이 생겼습니다. 북쪽 한기와 남쪽 열기가 대조를 이룹니다. 자연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폭탄 저기압이란 무엇일까요? 24시간 동안 중심 기압이 24헥토파스칼 이상 급격히 떨어지는 저기압을 말합니다. 매우 빠르게 발달하는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폭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번 폭탄 저기압은 몽골 태생입니다. 몽골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한 후 동해에서 폭탄 저기압으로 발달했습니다. 일본 북부에 어마어마한 폭설과 겨울 폭풍을 휘몰아친 후 오호츠크해로 들어갑니다. 오호츠크해를 지난 후 베링해에서 대부분 소멸합니다. 덜어 살아남은 경우는 알래스카와 캐나다까지 진출해 거친 날씨를 만듭니다. 대장정의 대호 흐트림 없이 베링해까지 가는 저기압의 여정이 놀랍습니다. 편서풍 파동을 발견한 칼 구스타프 로스비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이런 저기압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 오전 6시 기준입니다. 강원도 양구 방산 기온이 영하 15.6도였습니다. 전남 여수 검은산은 영상 15.3도까지 올랐습니다. 봄 기온입니다. 서울도 대부분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북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난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양구와 여수의 기온 차이가 무려 30도가 넘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특보 현황입니다. 동해안을 따라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간간히 눈과 비가 내리지만 건조주의보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풍주의보는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바람이 다소 강해지고 있습니다.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에 나가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12시입니다. 저기압이 동해로 이동했습니다. 이 저기압이 올 때 중부지방 중심으로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저기압은 황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12시 현재 남부지방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에 황사가 덮고 있습니다. 황사는 보통 봄에 발생하는데 1월에 황사가 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황사가 발생하면 가시거리가 짧아집니다. 하늘이 황갈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황사는 1월 17일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밖에 널어둔 빨래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 어르신들, 어린아이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저기압은 멀리 일본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나라 등압선 간격이 넓어져 바람도 거의 불지 않습니다.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약할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기는 되도록 자제하시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 특징 중에 사만사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날씨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과 수축이 대략 7일 정도 주기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말에는 수직이었던 등압선이 수평으로 누워있는 날이 많습니다. 바람도 약하고 추위도 완화됩니다. 이번 주말은 사만사온 중 사온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비교적 포근한 주말이 되겠습니다. 외출하시기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황사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추위가 3일 계속된다는 사만의 공식이 깨질지도 모릅니다. 추위가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날씨 보겠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몽골 쪽에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한기가 밀려오자 남쪽 난기와 경계에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눈이 그치고 나면 매우 강한 한파가 밀려옵니다. 기상청 중기예보입니다. 서울 수도권과 중부지방부터 보겠습니다. 19일 월요일에 눈 또는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강원권부터 눈과 비가 시작되고 시차를 두고 충청권에 눈과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맑은 날이 이어집니다. 맑은 날일수록 복사 냉각이 강해집니다. 이 무렵에 북극 한기가 밀려 내려옵니다. 날씨는 맑지만 기온은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입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잔뜩 흐리고 강수는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수 확률이 40%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강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최저 최고 기온입니다. 1월 19일 월요일에 한 차례 눈과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는 기온이 대폭 떨어집니다. 최저 기온이 영상 1도에서 영하 11도로 12도 이상 떨어집니다. 기상청 중기예보가 발표될 때마다 한파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이 대안입니다. 대안은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입니다. 큰 추위라는 뜻입니다. 양력 1월 20일 무렵입니다. 소안의 얼음이 대안에 녹는다라는 속담처럼 대안이 소안보다 오히려 덜 춥다고들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대안 한파는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대안부터 입춘까지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한겨울입니다. 이때 시베리아 한기가 내려와 장기 체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사냉각으로 기온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미리 식량을 준비해 두시면 안심입니다. 난방 기구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체감온도가 더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장갑과 목도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귀마개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실내 습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난방을 하면 실내가 건조해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끼지만 체내 수분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시기 바랍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겨울용 타이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액도 확인하시고요. 눈길에서 차가 빠졌을 때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모래를 바퀴 밑에 깔아보세요. 마찰력이 생겨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모래보다 효과가 좋고 가격도 3,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차 트렁크에 하나 준비해 두시면 유용합니다. 블랙아이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늘진 곳, 다리 위, 터널 출입구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농가분들, 비닐하우스 난방시설 점검 필요합니다. 수도 동파 방지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지작물은 보온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직포나 비닐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축사도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풍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태풍 제이로 노카엔입니다. 작년에는 태풍 제이로가 6월에 발생했는데 올해는 매우 태풍 발생이 빠릅니다. 1월에 발생하는 태풍으로는 2019년 1월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태풍 제이로는 필리핀 동쪽 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필리핀에 많은 강수가 예상됩니다. 필리핀 분들에게는 1월부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루손섬 부근에 도달하는 다음 주에는 이미 한파가 대만 부근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은 한파에 막혀 더 이상 북상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1월 20일경부터 우리나라의 한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태풍이 한기를 더욱 남쪽으로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한파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더위를 더 덥게 하고 겨울에는 한파를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참 놀라운 자연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기온 이야기입니다. 1월 14일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동 서비스가 작년 2025년의 지구 평균 기온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지구 평균 기온은 관측 사상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가장 기온이 높았던 것은 재작년 2024년으로 산업혁명 이전 수준보다 1.6도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가 2023년으로 산업혁명 이전보다 1.48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1.47도가 높았습니다. 2023년과의 차이는 불과 0.01도로 사상 세 번째로 더웠던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3년간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수준에서 1.5도를 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이 지금까지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1.5도를 넘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에 가면 최근 3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두드러지게 높았고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영역에 들어갔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월에 태풍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변입니다. 올해 여름이 어떨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1월에 태풍이 발생했다는 것은 열대 바다의 수온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여름철 태풍 활동도 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994년 여름과 2025년 여름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록에 남을 만한 더위였습니다. 1994년 여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95년 여름에는 냉해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날씨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2025년 여름도 1994년 못지않게 더웠습니다. 53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더위 두 번이 바로 1994년과 2025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운 게 100만 배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름은 해마다 지옥에 더 길어진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 더위를 힘들어 하십니다. 올해 여름이 24년 수준으로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떨어지면 기상도 숨 고르는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황사가 계속됩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주말은 비교적 포근합니다. 다만 황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회색 구름이 가득해서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포근할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오후에 햇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탁물 말리시기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황사 때문에 실내에서 말리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은 여전히 쌀쌀합니다. 두꺼운 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맑고 따뜻합니다. 외출하시기 좋은 날씨입니다. 19일 월요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그 후 강한 한파가 시작됩니다. 20일 대안부터 장기 한파가 예상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동쪽 바다의 태풍 제이로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한파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최신 기상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